안녕하세요, 레이키스입니다. 4주차 리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리뷰 같은 경우에도 살짝 동영상으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하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내용들 또 간단하게 진행을 하면서 또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두 대의 바디가 있습니다. 소니 알파 6000 그리고 NX5R 해서 둘 다 소니의 기종이고요. NX5R에 비해서 진보된 점, 일단 센서가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알파 7, 7R에서 발표되었던, 특히 7R에서 발표되었던 센서 구조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고요. 화소는 2430만 화소입니다. 이미지 프로세서가 비욘즈 X로 해서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뭐 소니 자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아마도 AF 모듈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센서 액정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의 전면부에 달하는 한 대략 92% 정도 된다고 하는데 92%의 커버리지를 가지는 측거점, 컨트라스트 AF 그리고 위상체 AF 두 가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AF랑 정확한 그 초점, 핀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핀이 틀어지지 않는 그 미러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신뢰도가 상당히 높고요. AF만 이제 빨라진 게 아니고 AF 성능이 또 발달하다 보니까 동체 추적이라는 게 상당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동체 추적과 동시에 이제 11연사라는 상당히 빠른 연사수를 가지게 되는데 비욘즈 X라는 게 프로세서가 바뀌면 이미지 프로세싱 속도가 빨라지고요. 빨라지다 보니까 메모리 버퍼 자체도 쉽게 빨리빨리 이제 소진을 하다 보니까 대략 4.5초 정도 한 50장 정도의 이미지를 원하면 단박에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0장 정도를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움직이는 동체에 대해서 최대한 50장 정도를 거의 끊김없이 계속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태까지 촬영하면서 제일 감명 깊었던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AF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으로도 이제 플래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팝업 플래시가 달려있고요. 위로 살짝 꺾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위로 살짝 꺾으면 천정으로 바운스가 돼서 플래시를 직광으로 터뜨리지 않고 바운스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는 이 외에도 이제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멀티슈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이 플래시 외에도 뭐 마이크나 조명 다른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면부 커스텀 버튼이 있고 뒤에도 기존 보이시다시피 기존 NX5R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한 형태의 또 많은 또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휠 돌리는 부분은 뭐 동일하고요. 틸트 액정 같은 경우는 45도, 위로 90도, 하향으로 45도로 꺾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아마 기존 NX6, 7과 같은 구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 다 전원을 살짝 켜보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진보를 했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알파 A 마운트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용자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원하시면 이것도 그 옵션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그리고 NFC 를 지원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NFC를 통해서 또 빠르게 터치라고 해야 되나요? 가까이 되면 사진이 옮겨지고요. 뭐 이야기 듣기로는 MP4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수월하게 옮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파이 같은 경우로도 옮길 수가 있고요. 제 경우에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 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앱으로 사진 전송이 가능하고요. 뭐 여태까지 내용은 이제 저번 주에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고 뭐 거의 거기서 이제 기능들은 거의 종료가 되는데 이번 주에 말씀드릴 내용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타사바디랑 좀 특징이 되는 성능 중 하나가 이 AF 부분이 AF란다 어플리케이션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이유는
일단 기존 NX5R 그리고 알파 6000 두 가지 바디를 옆에 두고 보면 옆에 단자가 하나씩 있어요. 열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더 빈약한데, 여기 두 가지 단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충전용으로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인다는 USB 잭이고요. 또 하나는 HDMI라고 해서 그 미디어를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아마 입력보다는 출력이겠죠. 입출력이 가능한 미디어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DSLR, DSLT 뭐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이나 마이크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또 HDMI 외에도 그 리모트라고 해서 이제 유선 또는 무선으로 넣을 수 있는 릴리즈 단자들도 존재를 하고요. 여러 가지 단자를 지원하는 데 비해서 경량화를 추구하는 NEX 또는 이 미러리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자 수를 많이 줄였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자 부분은 좀 그런 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소니 바디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기본 시스템은 예전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합니다. 얘는 뭐 터치가 되다 보니까 터치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이고. 제가 버튼 잘못 눌렀나봐요.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는 동일합니다. A6000도 켜볼까요? 애플리케이션 목록 지금 바로 딱 켜놨는데, 옛날 바디나 뭐 지금 바디나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고요. 차이점이라면 알파 6000과 NX5R 초기에는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5R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됐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려고 하면 키보드 입력 부분이 좀 몇 개가 들어가요. 지금은 제가 와이파이가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태고요. 원하면 뭐 바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와이파이 잡아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요 계정 접속을 위해서 계정을 만들 때도 PC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만약에 야외에서 카메라에서 바로 접속해서 요 앱을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 제가 버튼을 눌러서 나온 모양이네요. 그리고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이라는 곳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가 가능하시고요. 지금 제 경우에는 무료 중에서 이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모두 다운로드가 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잘 보이실까요? 네. 지금 플레이 메모리즈 카메라 앱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메뉴에 보시는 게 스타트레일이라고 해서 별 궤적 사진을 찍을 때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뭐 포토샵이나 뭐 라이트룸 뭐 그 외에도 스타트레일을 위한 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후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을 필요 없이 카메라 자체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이 별도의 단자가 없어도 넥스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알파 6000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스타트레일 같은 경우는 뭐 별사진 찍으시는 분이 쓰시는 거고, 스무스 리플렉션은 뭐 리플렉션을 뭐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플리커나 페이스북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런 SNS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션샷이라고 해서 모션 이제 궤적을 남기는 것들, 그리고 내려가면 라이트 샤프팅인가요? 뭐도 있고, 브라켓도 좀 되게 괜찮은 기능이었던 것 같은데, 타임랩스라고 해서 한 수백 장의 사진을 그 동영상처럼 묶어서 보여줄 수 있는 타임랩스 기능도 있고, 제 지인분이 알파 7을 최근에 구매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유료 앱을 잘 구매를 하지 않는 편이라서, 제 지인분 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요 유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해외 카드 뭐 마스터나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제 부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국내 뭐 서비스 정책상 막아놓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던지 어렵기 때문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 관련 몰이 있어요. 뭐 지금 블리자드 같은 경우도 뭐 배틀코인 이런 식으로 그 사이버머니 게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뭐 상품권 개념으로 구매가 가능한가 봐요.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별도의 뭐 몇 가지 과정을 통하면 아마 네이버 블로그를 찾으시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유료 어플리케이션 구매가 가능하신 거고요.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 국내에도 유저가 많은데 올해 2월에 아마 소니가 또 렌즈 교환식에서 1위를 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지 아마 향후에는 개선이 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구할 때는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 외에 뭐 유료 어플리케이션 외에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충분히 강력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유료를 제외한 무료는 지금 설치가 된 상태고요. 직접 업로드라고 해서 다이렉트 업로드 뭐 페이스북이나 아까 플리커 있었죠. 찍은 사진을 바로 페이스북에 게재가 가능한 상태고요. 이 모든 건 이제 네트워크가 기반이 되시니까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진 효과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영어로는 포토 이펙트 플러스라고 되어 있겠죠. 기본 내장된 사진 효과들을 사용하다 보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컬러 추출 이런 지금 앞에 피사체로 제 고양이를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이런 피사체를 촬영할 때 보면 빨간색이 있고 지금 금색으로 해서 노란색이 있거든요. 두 가지 컬러를 같이 빼고 싶은데 기존 사진 효과에서는 한 가지 컬러 그리고 빨간색이 아니라 난 주황색을 빼고 싶은데 주황색을 뺄 수가 없었죠. 이미 컬러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빨간색의 정도에 따라서 주황색이 빨간색이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커스텀으로 자기가 원하는 색상을 추출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색상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뭐 모노크롬 같은 경우는 원래 모노크롬이니까 한 단일 색상으로 되지만 토이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미니어처 효과에도 미니어처 효과에 토이 카메라 효과를 같이 넣는다든지 뭐 이런 확장성을 가진 사진 효과들이 좀 몇 가지가 있고요. 수채화나 일러스트 같은 뭐 일반적인 효과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면 기존 사진 효과보다는 상당히 편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졌네요. 메뉴를 다시 들어가 볼까요? 사진 수정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금 사진을 중간에 몇 개를 찍어 놨습니다. 이거 하나 들어가 볼까요? 제가 아마 파인으로 찍어서 괜찮을 텐데 소프트 스킨을 줄 수도 있고요. 뭐 크기를 변경해서 크롭을 한다든지 프레이밍을 또 새로 할 수도 있고 가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밝기나 컨트라스트, 채도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카메라에서 또는 이제 포토샵에서 하는 조그만한 미니멈 한 수준의 보정을 카메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타사 바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소니에서는 바디 자체에서 지원하지 않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뭐 그래도 무료니까요.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마 급하게 찍었는데 뭔가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요 자체 어플리케이션도 좋지만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JPG로 촬영하게 되면 어차피 카메라에서 핸드폰으로 옮겨서 사용하게 되니까 휴대폰에서 보정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여튼 이 부분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종료를 하고 넘어가면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요. 보면 스마트 리모컨이라고 해서 핸드폰,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쓰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원래 사진 전송할 때 쓰던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 앱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플레이 메모리즈 모바일 앱 자체가 이런 이제 사진 촬영 관련 기능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진 전송 기능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연동해서 촬영하게 되면 핸드폰 액정으로 이제 정보가 표시가 되거든요. 하나 좀 재밌는 걸 해볼까요? 지금 이 기능 자체를 활성화를 시키고 고양이 옆으로 카메라를 넘기도록 하고요. 제 경우에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에 접속을 해보면
지금 다이렉트라고 해서 지금 경로가 하나 떴고요. 접속한 상태에서 플레임 에버리지 모바일 앱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동이 돼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촬영 화면이 뜹니다. 지금 초점이 안 잡은 상태라서 흐릿한데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AF를 잡습니다.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셔터가 눌리고요. 그리고 사진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가져온 사진이 이렇게 딱 잡히는 거죠. 지금 아래에 끈이 있어서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지금 동영상은 지금 초점을 자동으로 잡아놨더니 자기 멋대로 움직입니다. 뒤쪽에 있는 조그만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조그만한 고양이로 초점을 옮기면 잡았습니다. 그리고 누르게 되면 촬영이 됐고요. 사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촬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기능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앞면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버튼 누르면 조리개 값이라든지 지금 2.5인데 1.8로 한번 최대 기방으로 하고요. 그리고 노출값 이 같은 경우도 터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조절이 가능한데요. 0.7 정도가 좋은데 조절하고요. ISO 같은 경우도 오토에서 지금 맥시멈이 아마 25,600이죠. 그거까지 조절이 가능하신데 25,600을 찍을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냥 오토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도 원하면 별도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도록 거의 전반적인 촬영에 있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브 뷰 이미지라든지 확인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설정할 수가 있고요. 고양이를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고양이 인형 참 좋아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무선으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아마 무선 속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좀 와이파이가 느렸나봐요. 이렇게 해서 촬영하게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고요. 밑에 공유 버튼이 있기 때문에 원하면 이런 식으로 각종 SNS로 공유도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살짝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기능이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오늘 나름 망발을 한다고 낮에 이 기능을 통해서 셀카라고 하죠. 남자가 보통 자기 얼굴을 찍는 경우가 흔하지 않는데 셀카를 해봤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렌즈 자체가 23mm 1.8 칼사이즈 렌즈를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배경 날림이 확 돼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망발을 좀 부릴 수가 있었고, 알파 5000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틸트 자체가 셀카에 좀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180도가 돌아갔는데, 알파 6000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은 요즘 뭐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앱 자체는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을 하자고 한다면 뭐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셀카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이 정도 사항이면 될 것 같고요. 유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듯이 좀 구매가 조금 어렵다는 점, 하시더라도 해외 경로를 뭐 이렇게 저렇게 거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진 효과에 대해서 사진 효과 플러스를 살짝 얘기를 해볼까요? 좀 이 기능은 좀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기능이라서 보시면 기존 메뉴 접속하는 거랑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토이 카메라가 있고 팝 컬러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터 하는 것도 있고 레트로 효과 주는 것도 있고 소프트 하이키 컬러 추출인데, 오늘은 컬러 추출만 살짝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컬러 추출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지금 메뉴를 보시면 첫 번째 컬러가 있고 두 번째 컬러가 있죠. 이 컬러 간의 정도에 대해서 좀 설정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레드 컬러랑 이 컬러를 피킹하는 정도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옐로우 컬러 같은 경우에도 뭐 옐로우로 할 거냐, 아이고 제가 이미 정해버렸네요. 자, 누르게 되면 원래는 컬러가 하나만 잡혀야 되는데 금색과 빨간색이 같이 잡힌 것을 알 수 있죠. 리뷰를 해보시면, 자, 확대를 해봐야 돼. 네. 원래 지금 고양이 자체가 색깔이 두 가지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지금 안 보이는데 골드 컬러 그리고 레드 컬러가 같이 잡힌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골드를 빼고 만약에 파란색이 하나 더 껴있다면 파란색은 회색으로 딱 날라서 컬러 피킹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촬영 중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이 컨트라스트 모노라든지 또는 소프트 HDR 그림 HDR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과 동일하세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을 해서 합성을 해서 조금 더 좀 입체적인 또는 좀 강렬한 이미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사진 효과 플러스 같은 경우 하나 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어플리케이션의 최적화가 조금 덜 됐다는 느낌이 있어요. 조금 느립니다. 혹시나 이 급한 촬영에서는 좀 사용하시기를 권하지는 않고요. 느긋하게 나는 이 효과를 통해서 사진을 찍겠다 하신다면 그때는 좀 권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넘기면 조금 느립니다. 네. 미니어처 같은 경우는 미니어처 플러스라고 돼서 단순히 미니어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미니어처도 지금 뭐 영역을 여러 개 나누고 있어서 기본적인 가로가 있고요. 옆으로 넘기면 레트로 효과를 줄 것이냐 아니면 이런 토이 카메라 효과를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쿨톤, 웜톤 또는 그린, 마젠타 나눠놨는데 미니어처 효과에서 이제 뭐 딴 걸 끌 건지 레트로 효과를 같이 줄 건지 해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이 잡히고요. 누르게 되면 촬영이 끝났습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운데를 남기고 양쪽으로 이제 블러 처리가 되면서 좀 날아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효과가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전 다른 것보다 컬러 피킹, 그러니까 컬러 추출하는 부분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전 그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는 거의 뭐 이게 마무리고요. 오늘도 뭐 하다 보니까 거의 20분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다음 주 리뷰가 최종 리뷰입니다. 한 달 동안 결과물을 냈는데 거의 뭐 많이 결과물을 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를 또 촬영을 하면서 결과물을 좀 낼 수 있으면 최대한 내서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는 뭐 여러분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P&I를 가서 P&I에서 사진을 몇 개 찍었는데 아마 샘플 사진으로는 그거를 좀 보여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리뷰 글을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